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관세, 무역 전쟁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지 않나요?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 가지 뉴스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대폭 완화하고 이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겠구나. GM, 포드 같은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들이 좋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혼다도 관심을 가졌고 독일의 폭스바겐, BMW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단 한 회사만 조용히 미소를 지었거든요. 바로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비결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2025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세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안에서 만든 부품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신호였어요. 멕시코에서 부품을 사오면 비싸집니다. 아시아에서 가져오면 더 비싸집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를 2030년까지 5년을 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 이상 이 비용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 자동차 공급망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였던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뉴스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빅3 즉 GM, 포드, 스텔란티스를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들은 자동차 부품의 대부분을 멕시코와 아시아에서 들여옵니다. 이제 관세가 25%씩 붙으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도 떨어집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어떨까요? 도요타 역시 아시아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합니다. 트럼프와 협상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입니다. 수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만든 이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업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004년입니다. 현대자동차 경영진들이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자. 당시에 이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인건비는 높고 사업 리스크도 큽니다. 왜 굳이 미국이냐?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법한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의 경영진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2004년 엘라베마주에 첫 번째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0년 조지아주에 또 다른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조용히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이 오늘 2025년 10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만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200개 이상의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조달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5% 관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안에서 부품을 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차는 이미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미국 내 생산 구조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2025년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완화 발표가 나오자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현대차에게 내려진 하늘의 선물이다. 반면 일본과 유럽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여전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구조입니다. 25% 관세가 붙으면 원가가 확 올라갑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BMW는 어떨까요? 유럽에서 만든 부품들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비용 부담이 급증합니다. 이들 회사들의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져 갑니다. 한편 현대와 기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1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경쟁사들이 어려워할 때 현대와 기아는 더 강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대차의 성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대차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많은 경영진들이 반대할 때도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꾸준히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차는 미국 내에서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닙니다. 현지 주민들을 고용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낯선 회사가 아니다. 당신들의 회사다라는 인식을 심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요. 이것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트럼프의 정책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빛났습니다. 2025년 10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회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시아와 멕시코에서 부품을 많이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일본 회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관세와 규제로 혼란에 빠진 그 순간 현대자동차는 준비된 한국 기업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업을 돕게 된 셈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기는 늘 준비된 자에게 미소 짓는다. 이것이 현대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국제 무역이 복잡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준비하는 기업, 조직, 개인은 결국 그 준비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셨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